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새마을금고, 농협 난리 났다. 저축은행 토스 부도사태. 새마을금고 비리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면서 또다시 뱅크런 위험에 빠졌습니다. 상대적으로 금융부실에 취약한 농협, 수협, 신협과 저축은행, 그리고 인터넷 토스뱅크도 도마 위에 오른 상황입니다. 다행히 정부가 100조 지원으로 급한 불을 끄려 하고 있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부동산과 코스피 펀드, 삼성전자, 비트코인이 오를 경우 3년 예상 수익률은 어느 정도일까요? 또 매수 타이밍이 가까워지고 있는데 부동산은 어디에 무엇을 투자해야 할까요? 유료 상담은 0103-999-8808 제가 직접 매수 타이밍과 입지를 추천해 드립니다. 상담이 절실하게 필요할 때입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새마을금고 농협 난리 났다. 저축은행 토스 부도 사태. 지금 돈을 막 빼가고 있는 모습이 딱 보이네요. 여기 보시면 새마을금고 구체적으로 좀 한번 찍고 가볼까요? 새마을금고 임직원 금품비리, 회장 등 42명 완전히 썩은 거 아닙니까? 이 정도 많으면? 이 숫자만 있겠어요? 지금 11명 구속, 나머지는 불구속. 자, 새마을금고 임직원들의 비리가 일단 문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걸로 인해서 2차 뱅크런, 그러다 보니까 한은이 사전에 불안을 싹둑 자르기 위해서 100조를 지원하겠다. 엄청난 돈이죠. 먼저 회장 등 임직원 금품비리 53명, PF 불법 수수료, 불법 대출, 남양주 뱅크런. 지금 바로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된 거죠. 회장 등 임직원들이 비리까지 저지르면서 그냥 해서는 안 될 무단 대출을 해줘버린 거예요. 불법 대출을. PF 불법 대출 수수료를 받았고 불법 또는 대출을 해줬고, 남양주 뱅크런이 그래서 예전에 터졌지 않습니까? 황금도장, 억대 뒷돈 그 수수료를 받고 결국 재판행으로 다 이제 들어갔죠? 문제는 이게 이 사람들 개인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잘못하면 뱅크런으로 확산될 수도 있어요. 1293개 새마을 수신액 7월, 문제는 7월 달에 17조나 폭증했습니다. 보통 2조, 3조밖에 안 됐던 게 17조나 빠져나갔어요. 남양주 규정 위반 대출, 예전에 이것 때문에 여기가 좀 시끄러웠었죠. 수백억 뱅크런이 터졌던 일이 있고, 이번에는 임직원 비리, 그리고 남양주를 합병하면서도 문제가 되는데 제2뱅크런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거를 불을 끄기 위해서 부랴부랴 한은이 지원을 하는데, 한은 새마을 뱅크런 대비 100조 지원, 농협, 신협, 수협, 산림조합 신속하게 지원하겠다. 지금 사촌이나 마찬가지예요. 새마을금고나 농협, 신협, 수협, 산림조합, 저축은행은 뭐 비슷비슷해요. 자, 7.7%, 6% 적금 즉시 완판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10% 출시했는데 이만큼 급박하다는 거예요. 지금 새마을금고가. 그러면 한번 구체적인 내용을 보자고요. 새마을금고 잔액 급감, 한은 100조 지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수신 잔액이 이렇게 많았다가 3월부터 마이너스로 내려왔다가 5월 열 플러스가 되는가 싶더니 7월 보세요. 어우, 마이너스 17조. 이거는 이자가 센 것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빠져나간 거죠. 자, 은행 대상. 지금 한국은행이 은행 대상으로 자금 조정대출 적용 금리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적격 담보대출, 그리고 비은행 예금 취급 기관 대상에서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애로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성이 높을 경우 유동성 지원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하겠다. 자, 이렇게 해서 불을 끄겠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이금융권 위기 얼마나 위험한가? 그럼 한번 볼까요? 이금융권들, 새마을금고, 감독권, 금융위로 말만 15년째. 이번엔 다르다는데 정말 달라질까요? 자,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상호금융이 생각보다 이제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고금리겠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새마을금고는 연체율이 무려 6.18%, 역대 최대로 지금 점점 커지고 있고, 자, 1294개 중에 연체율 높은 100개 집중 지금 관리하겠다고 하는데, 아까 지도부가 썩었는데 다시 재판 짜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뱅크런 2달 새 7조 인출, 은행권으로 지금 확대되고 있는 추세. 저축은행 볼까요? 저축은행 연체율 3월 기준 5.10, 3달 연속 연체. 자, 여신, 자, OK 저축은행은 7.95,
웰컴 6.25. 그 다음에 기업 대출 연체율 증가 2.24%로 7년 최대치랍니다. 이번에는 상호금융, 농협, 신협, 수협, 산림조합 연체율이 무려 2.42. 새마을금고나 저축은행보다는 낮지만 더 찡게찡. 자, 상호금융권은 PF 연체 0.10% 안정권이라고 지금 판단할 수 있는데 문제는 PF 위험이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 PF 위험이 특히 증권 15.88, 여신 전문 4.20 높죠, 되게. 그래서 증권사, 보험사, 여신 전문 회사들이 지금 몰매를 맞고 있는 중. 전반적으로 이금융권을 비롯해서 비은행, 자, 비은행 이것들이 좀 불안한 상황이에요. 그럼 이것도 보자고요. 주요 은행 연체율 현황을 볼까요? 연체율. 새마을금고 6.2 점점 올라갔죠. 상호금융 2.4 평균치입니다. 지금. 저축은행 5.1 계속 올라왔죠. 캐피탈도 1.8, 일반은행은 0.3. 일반은행이 자, 5대 은행이 얘들에 비해서 얼마나 안전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올해 1분기 주요 인터넷 은행 실적. 자, 카카오케이는 좋은데 토스뱅크 상당히 위험하죠. 오늘 제목과도 일치합니다. 자, 그다음에 토스뱅크 연체율 현황 0.72에서 얘들도 1.32로 크게 급등했습니다. 자, 은행권이라고 해서 다 안전한 건 아니에요. 지방의 은행들은 조금 부실이 있죠. 연체 자산 증가 현황 여기 쭉 있는데 전반적으로 증감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전북은행, 제주은행부터 산업은행, 수출입은행까지. 이번에 이제 금융권에 세계 폭탄이 있다고 합니다. 그 세계 폭탄이 뭐냐? 증권 폭탄, 은행권 폭탄, PF 폭탄 바로 그겁니다. 증권사 PF 대출, 뇌관 터지나 치솟는 연체율 위험 징후, 증권 보험 카드 폭탄, 카드 이제 여신사죠. 바로 이 세 개를 묶어버렸습니다. 증권사 부동산 PF 대출 16%. 초위험 단계입니다. 증권사 주식 잡지 마세요. 자, 보험사 홍콩, 뉴욕, 파리 상업용 투자해가지고 지금 위험에 처해 있지 않아야 할 걸 스스로 지금 자승자박 스스로 위험에 처하는 꼴이 돼버렸어요. 카드사 7개 위험지수 44 카드라는 수준에 거의 육박합니다. 여신사도 이렇게 위험해요. 은행권 볼까요? 새마을금고 뱅크런이 지금 현실화되고 있고 2차 뱅크런이 지금 대두되는 가운데 정부가 불끄기에 나섰어요. 저축은행으로 확대될 위험성도 있고 아까 상호조합 있죠? 뭐 농협이네, 신협이네, 수협이네 이런데 확대되는 것을 경계해야 돼요. 은행권, 새마을금고 국고채 매입, 금융지원, 적극 대처. 자, 새마을금고, 이금융권 확산되는 거 이게 지금 이제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바람에 진정세를 또다시 보이고 있습니다. 건설사 PF 폭탄, 자, 금융비용 증가, PF 부실화로 은행 자금이 완전히 막혀버렸어요. 건설사 입주율도 저조하고 지방 미분양은 급증으로 인해서 건설사가 파산하는 곳들이 늘어났죠. 자, 이금융권과 건설사 PF 동반 위기, 금융 불안, 즉 이금융권 건설사가 문제가 생기면 이 PF 문제로 문제가 생기면 여기하고 1금융권도 관련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잘못하면 금융 위기로 번질 수도 있는데 아직은 그렇게까지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여기 보면 부동산 PF 대출 관련 현황 보시면 증권사 연체율 보세요. 와, 확 늘어나죠. 15.88. 그리고 평균 연체율 보시면 0.55에서 2.01로 꽤 늘어났습니다. 대출 잔액도 지금 증가하고 있죠. 회색 막대 그래프. 은행 대출 연체율 현황. 자, 기업 늘어났고 파란색, 가계 자, 주황색 가계도 늘어나고 있죠. 이번에는 은행 가계대출 증감액 추이, 은행도 대출이 이렇게 확 늘어났어요. 전월 대비해서. 자, 5대 은행 주요 정기예금 최고금리 지금 최근에 정기예금이 늘어났다고 하는 것은 이제 대출 금리도 올라갔다 이런 걸 의미합니다. 아파트 이제 매입 타이밍을 한번 보자고요. 뭐 지금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는 2년 후라고도 할 수 있고 그거야 뭐 여러분들이 보기 나름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상승장으로 보입니다. 자, 근데 아무튼 타이밍 매입할 때 이거에 이제 신경을 써야 돼요. 뭐 어디를 잡을 거냐? 서울입니다. 상승 기간이 2에서 4년 이번엔 짧을 것으로 봐요. 이번에는 뭐 10년 뛰고 이러지 않아요. 왜? 거품이 심해서 뛰더라도 당연히 서울이 치고 빠지는데 유리합니다. 가격이 가장 크게 오르고 장기적으로 그냥 끌고 가도 설령 폭락장을 맞이해도 장기적으로 신고가를 찍을 곳이에요. 모든 곳 다 유망합니다. 서울은 외곽도 유망하다. 아파트 세대수 충족하면 다 좋다. 세대수
아파트를 잡고 세대수도 한 500세대 이상이면 전혀 문제 안 돼요. 금매, 하락폭 큰 곳, 고점 대비 하락폭 큰 전국의 아파트를 잡는 게 좋고, 자, 서울이라든가 3기 신도시 청약을 받거나 유망 청약, 릴레이식 적극 청약. 다만 청약은 당첨 가능성이 적은 경우는 괜히 기회를 놓치기 때문에, 자, 금매를 잡는 것도 생각해야 돼요. 규제 완화, 적극 활용, 갭투자, 비투, 갈아타기, 이걸 활용하시라고요. 지금은 실거주도 폐지된 것이 많잖아요. 이번에는 투자입니다. 자, 여유자금을 투자해서 하나 더 잡는 경우, 또는 일시적 이주택을 활용하는 경우, 두 번째 자녀 이름으로 활용하는 경우, 세 번째 갈아타기, 아예 그냥 통으로 갈아타는 방법. 먼저 여유자금, 저축, 주식 투자. 저축을 하거나 주식에 투자하는 것보다 2배에서 많게는 20배 벌 수 있어요. 즉 부동산만큼 안전하게 부를 창출하는 게 없는데, 그 부동산에서도 아파트만 그래요. 자, 자녀 활용 2억 내외로 또는 3억 내외로 투자했을 경우 그 투자 금액은 얼마든지 기대 수익이 생깁니다. 운이 따르면 4억까지, 2억 투자했을 때. 갈아타기 투자, 자, 비서울, 비아파트, 이제 아파트가 아니고 서울이 아닌 곳은 아파트로 갈아타고, 나홀로는 세대수가 좀 많은 걸로 갈아타세요. 자, 이번에 자산 3년 투자 예상 수익률. 부동산 3년간 만약 이제 폭등이 아니래도 꾸준히 올라간다, 대세 상승이다, 그러면 고점 회복하고 신고가. 자, 서울 기준으로 잡을게요. 서울 대단지 아파트는 갭 투자 수익을 할 경우는 최고인데, 예를 들어 볼게요. 자, 8월 달에 10억 가지고 이제 갭 5억 투자를 했어요. 5억 투자한 거죠, 내 돈. 3년 지나면 한 10억, 28억으로 가지 않을까? 왜? 13억이 10억으로 떨어진 상태니까. 그래서 13억에서 5억 추가 올라가가지고 18억. 그러면 예상 수익률은 8억인데, 설령 8억 안 벌어도 5억만 벌어도 내 돈이 5억이니까 상당히 높죠? 자, 주식입니다. 2, 3년간 계단식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전고점 돌파도 저는 예상해요. 다만 금융위기가 터지지 않아야죠. 코스피 추종 펀드, 코스피만 추종하는 걸 들어야 돼요. 펀드도 이상한 펀드들 많으니까. 이번에 삼성전자, 그냥 개별 종목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우량주라고 해서 같은 우량주가 아니에요. 오로지 삼성전자만 안전합니다. 23년 8월달 3전 7만 내 잡는다. 그럼 3년 지나서 10만 원 가지 않을까? 대략 플러스 3만. 한 40% 정도 수익률. 부동산보다는 한참 못 미치네요. 자, 비트코인 2, 3년간 계단식 상승, 고점 회복할 것으로 보이고, 나스닥 등 주가와 연동하죠. 자, 여러분들 암호화폐가 아주 많은데 그중에서 꼭 투자한다면 비트코인만 하세요. 이게 대장주니까. 23년 8월 비트코인 3만 달러 정도 되는데 3년 지나면 한 6만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러면 대략 플러스 3만. 2배 정도 버네요. 자, 이제 창문을 열어보세요. 자, 어떤 풍경이 기대가 됩니까? 미래는 어떤 청사진이 열려 있을까요? 지금부터는 편향된 특정 콘텐츠에 몰입하기보다는 좀 더 다양한 시각으로 객관적인 현실인식이 필요합니다. 어차피 3년 오른다면 기회는 많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